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실전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제 2탄으로 실전 토지 투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전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고 이익을 많이 못 보신 이유가, 자, 첫 번째로는 기간 설정을 해놓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땅을 사면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억, 3억 돈을 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수익금을 설정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2억을 벌겠다 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내가 산 토지가 7년, 10년 이내에 1억 주고 산 걸 2억, 3억에 팔면 그 투자는 단기 투자에 내가 성공을 한 것이고, 아, 내가 갖고 있는 땅을 15년 이내에 팔면 중기 투자에 성공을 하신 거다. 그리고 15년 이상 계속 묶여 있으면 내가 산 토지 투자는 장기용 토지 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막연하게, 대한민국 땅은 다 좋지요. 기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르지만, 과연 우리가 토지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떠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놓지 않고, 수익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신 분들이 향후에는 좀 보댓될 수가 있다. 많이 힘들고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내가 실전 토지 투자를 했었을 때 과연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 자, 단기 투자가 7년에서 10년, 중기가 10년에서 15년, 장기가 15년 이상. 이게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이고, 자, 토지 투자의 전문가란, 자, 실무 경험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요.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전 토지 투자 기본 원칙이 아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토지 투자는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산 토지를 보상을 받거나, 그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 사업도 있고 지자체 사업도 있고, 더 이제 가면 뭐 산업단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항만이 생겨서, 아니면 역사가 생겨서 등등등등, 국책사업 및 지자체 사업 및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내가 그쪽에 땅을 사가지고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내가 땅을 사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가지고 상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고 통으로 팔든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고서 판다든가, 허가권까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아니면 텃밭을 갖고서 판다든가, 딱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토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런 거를 설정을 해 놓고 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보상을 받고 투자를 해야 될 땅을 샀는데 여기다가 뭘 지을 수 있냐, 아니면은 이 집은,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너무 시골이다 라든지,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알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이 투자를 잘했나 잘못했나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토지 투자를 하려면 딱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보상을 받는 땅을 살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땅을 사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설정이 되시면 내가 보상을 받는 토지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교통을 보셔야 돼요. 인프라를 보셔야 돼요. 자, 나는 만들어 갈 거야, 난 땅을 사서 만들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근교의 땅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근교의 땅을 사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투자 목적으로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망이라든지 인프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난 땅을 만들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잘 아는 곳에 땅을 사셔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 그러면 야, 보상받을 수 있는 땅을 야, 그럼 여기 쪽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냐? 그렇죠. 자, 역세권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땅들은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 나와 있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땅, 어떤 곳의 땅을 사야지 과연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냐?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를 사셔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그쪽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을 토지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세종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쪽 일대 근교에 한번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토지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난 향후에 국책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토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세종시고요. 밑에 보면 대전이 있고, 위쪽에 보면 청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종시를 보면, 이쪽 일대에 철도가 있고요, 도로가 있어요. 그죠? 그 옆에 바로 청주가 있고 내려가면 대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논산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공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세종시면 세종시가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들어가는데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토지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시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보면요, 도시지역이 있고요, 비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 계획과 관리지역이 있죠. 자,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건요, 도시지역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비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도시가 형성되면 만약에 관리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대단히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뭐 농림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시골 같은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세종시, 대전, 청주를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세종시고요, 여기가 청주고, 여기가 대전 대덕구입니다. 자, 그러면 요 동그란 요 라인이 도시지역이고요, 세종시. 자, 대전은 요 라인이 도시지역이고요, 색깔이. 자, 그리고 청주도 요 라인이 도시지역이고요, 조치원도 요 라인이 도시지역이에요. 자, 공주도 요 라인이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 일대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지금 이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도시가 형성이 돼서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고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돼서 막 다니는 데까지 대략 한 1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 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농림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이런 비도시지역,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한참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우리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세종시니까 이쪽 일대에 막 땅들을 사시는 거야. 그럴 바엔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들어간다?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는 토지를 사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정 중심 복합 도시건설 사업 옆에 여기가 대전입니다. 예, 여기 보면 자, 대전 유성구에요. 요 라인 보이시죠? 요게 지금 구죽동이라는 데 같은데요. 둔곡 지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 신동 둔곡 개발 사업.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원래는 도시지역 자연 녹지에서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겠죠. 자, 근데 이 범위가 도시지역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과연 어떤 쪽이 향후에 지금 들어갈 확률이 있냐? 요걸 찾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또 하나가 있죠. 여기가 유성구, 이건 연구시설. 자, 요 자체도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청주 현도 공공주택지구 요 라인 보이시죠?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 사업들이 다 어디? 다 도시랑 다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도로망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사진들을 보자고요. 자, 여기가 대전 둔곡, 유성 둔곡 지구인데 현재는 이렇게 터작업을 막 하고 있죠. 공사를, 도로망을 막 만들고. 자, 그럼 요 지도가 과연 2008년도에 어땠나 보자고요. 2008년도에는 그냥 임야, 그죠? 자, 2009년도도 그냥 임야. 2010년도 마찬가지. 2016년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 이때서부터 터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2018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안 나오고요. 자, 그럼 2017년도서부터 2017년 18년도에 요 지역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여기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하고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자,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8년도에, 자, 눈떼기, 밭떼기 임야죠. 자, 그리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논답, 전답 임야들이 있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2013년 가볼까요? 2013년 안 나오고요. 14년도는 안 나오고요. 15년도는 안 나오고요. 16년도까지도 그대로죠. 보상은 이미 다 끝났겠죠. 2017년도 안 나오고요. 2018년도 지금 나와 있죠. 즉 2016년 요때서부터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땅들이 주로 어떤 땅들을 사셔야 되냐면요, 내가 도시개발 사업 쪽으로 향후에 좀 괜찮은 땅을 한번 보상받는 용지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임야들이 잔뜩 있는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요, 농지가 상당히 많죠. 거기에 일부 임야가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럼 도로망을 보셔야 되고요. 자, 농지가 많이 들어가여 있는 농지, 임야, 그쪽을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요번에 LH 사태 때문에 이 농지를 못 사게 하죠. 이제 예전에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체험학습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지죠. 다 계획서를 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 하도 많이 땅을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니 농지법을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는 땅을 한번 사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뭘 봐야 된다? 도로망을 봐야 되고 도시랑 연결선을 봐야 되고요. 인프라를 봐야 되고 연결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 도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도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된다? 산들이 잔뜩 있는 땅보다는 농지가 좀 더 많고 농지가 많은 쪽의 땅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사업들을 보면요, 산들을 깎아가지고 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녹지공간 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마다요. 어떤 데는 30%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40%를 확보하는 데가 있어요. 즉 녹지라고 하는 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들은 대규모 산을 깎아서 가는 것보다 농지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쪽 신도시라든지 택지 같은 경우는 농지 인근에 있는 뭐 조그마한 임야라든지 그걸 보시고 도로망을 보시고 찾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임야가 많은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때문에 약간 좀 더 들어가 있는 곳에 산업단지 허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지보다는 산 쪽, 그거를 지금 염두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보상을 받고 향후에 수익을 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토지는 요렇게 가시면 되고, 야,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여기에 뭐 달전리 마을회관 여기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땅 사가지고 뭐 집 짓고 팔면 이걸 아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땅을 만들어 가서 수익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 자, 내가 보상을 받는 토지를 사고 싶어. 그러면 큰 그러니까 연결되는 인프라를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도시 땅을 보셔야 되고, 도시 땅 중에서도 마을도 보셔야 되고요. 농지가 많은 곳, 임야보다 농지가 많은 곳에 땅들을 보셔야지 좋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가는 토지를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고 잘 알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내가 땅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만들어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가지고요, 그냥 전원주택 부지를 허가를 받고요, 허가권까지 같이 넘겨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야, 내가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요, 내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전세까지 포함해서 융자 받고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조그만하게 가건물식으로요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내가 만들어가는 투자는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을 설정을 해놓지 않고 투자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내가 투자를 할 때 뭐라고? 내가 첫 번째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 보상을 받는 토지가 됐건 만들어가는 토지가 됐건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설정을